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7월 18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좀 예상했던 수준이죠. 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장에서 최근에 조금 조정 성격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제 신고가를 재경신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저항을 받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오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받았고 미국의 이제 AI 이제 트렌드에 기인한 주도주군들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그 AI 트렌드에 입각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깊이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셀트론 시세 쪽을 한번 좀 보면서요. 어제도 이제 셀트론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그 주도주와 그 주도주가 아닌 쪽을 차트를 분석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는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런 차트의 패턴을 보이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확히 심어드리는 이야기 드리는 그런 내용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시장 뭐 조정 나왔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고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여의도 강연에 그 자료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뭐 항상 이제 멤버십에도 이제 분석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면서 또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전략을 좀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장기 전략도 있지만 6개월마다 이제 여기 또 강연회를 한다는 거는 6개월, 1년 정도의 한 약간의 이제 그 단기, 중기, 뭐 1년이면 한 중기라고 볼 수 있겠죠. 6개월이면 단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도의 어떤 전략을 담아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그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어떤 이제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쪽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는 총 정리 거의 뭐 책자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자료만 해도 지금 111페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이번에 강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또 내용들을 또 담아내셨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말 그 영혼을 담아서 아까 이제 정준하 이제 그 매니저님과도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그 정준하 이제 매니저님은 소울 투자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런 소울적인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무작정 이제 뭐 어떤 자료를 만들고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어떤 그 본질을 뚫어내려는 어떤 사회 현상이든 지금 뭐 금융시장의 현상이든 우리가 수급 그 안에서도 매수 매도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 주가 거래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양과 그 속도 여러 가지 어떤 섹터로 이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뭐 원전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을 대거했죠. 그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샀잖아요. 낮은 주가에서. 그렇죠. 대거 샀죠.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 현상. 그 수급이 이제 왜 팔았을까? 또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산 사람들은 왜 샀을까?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은 심리의 좌우가 되죠. 수급과 심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로 움직일 것들을 찾는다. 주식시장 안에서. 장기 트렌드를 가지고서 그걸 분석해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에서의 어떤 우리 기준
단기 투자에서 했던 우리 투자의 기준 달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6개월, 1년의 중단기적인 차원의 전략을 담아내는 게 이제 이번 강연회에서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뭐 자료는 완성을 했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과 또 이제 핵심적인 어떤 기업 10배를 상승을 노리는 기업들, 많은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0.6% 빠졌고요. 코스닥은 0.8% 빠졌습니다.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15조고요. 코스닥은 6.9조.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그냥 거래가 다 됐다. 근데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가 2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은 뭐 120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엄청난 흐름들을 보여줬네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하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뭐 조정이니까 시장은 뭐 이런 거고, 나스닥이 2.7% 하락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흐름이 뭐 우리가 부담을 가질 건 아니겠죠. 부담? 어쨌든 이게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이 조정 나오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쭉쭉 이제 고점 낮아지고 저점을 계속 낮추는 흐름으로 추세를 좀 하방으로 좀 잡고 있는데, 미리 이제 선 반영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선 반영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기평선까지는 조정 나올 가능성이 다소간에 높죠. 뭐 일본 증시도 이렇게 나왔고, 뭐 대만도 근데 쭉 올렸네요. 대만이 쭉 올렸어요. 홍콩, 뭐 상해 증시 이런 것들은 뭐 미국하고 같이 안 가니까. 그리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아멕스 제약업종 지수는 이런 미국장의 조정 흐름을 같이 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그 반도체 어제도 제가 체크해드렸죠. 어제 큰 변화가 좀 있었다. 반도체 메이저 판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중기평선까지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오래 머물면서 이제 그 메이저가 이제 판 거고 차익 실현한 거고, 뭐 그만 벌 만큼 벌었으니까 파는 거죠. 한미 반도체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계속 매물을 내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적은 후행적으로 따라붙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미 반도체는 지금 보시면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던데, 여의도 가는데도 그 뭐 길가의 간판에다가 한미 반도체를 광고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식을 좀 장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에 대한 전망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성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혹여라도 이게 기대치보다 안 나온다, 실적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을 다 해버리는 게 메이저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거래 전략이고, 개인 투자들은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매출액이 100% 늘었습니다, 이익이 80% 늘었습니다 라는 이제 리포트나 이제 공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들은 막 이거 사야겠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들은 거기다가 팔겠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AI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현대차도 2.9% 조정받았네요. 중기평선을 깼네요. 계단식의 움직임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기아도 0.9% 빠지면서 중기 평선까지 내려오는 패턴 이렇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랫단에서는 또 상승 종목 수도 많이 있어서요.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이사회 발표를 했죠. 예. 합병 비율이 1.19대 1이니까요. 시장에서 1대 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SK이네스의 이제 마지막 그 지분 투자를 받을 때 자금 유치할 때 시총이 꽤나 컸기 때문에 24조? 요 정도?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시총이 작잖아요. 10조 남짓. 그래서 1대 2 정도가 이제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의 그 밸류를 높게 쳐줬네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6%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거를 기관이 좀 매도를 했네요.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발라가는 모습들. 오늘 기관이 매도한 게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전체 지수 차원에서 아마 매물이 나온 걸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왜 이렇게 빠졌느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형성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오늘 너무 많았다 하면 매도하는 거고, 혹은 이제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또 패시브하게 매도하는 쪽이 있겠죠. 그런 쪽이 나오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뭐 왜 올랐고 왜 내렸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판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다른 생각들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향을. 결국 이게 하루의 어떤 뭐 일주일의 어떤 시세의 어떤 내용은 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를 6개월, 1년, 2년, 5년의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할 때는 당연히 그 수급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떤 펀더멘털, 뭐 성장 가치, 이런 방향성이 좌우하게 될 거죠. 메이저 수급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간다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찾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메이저와 같은 궤를 가지는 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뭐 시장 전체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좀 빠진 걸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최근에 좀 베팅을 하는데, 떨어지면 베팅하는데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파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외국인은 오히려 사는 경향. 그만큼 그 삼성전자의 이 본업 자체의 어떤 흐름과 또 AI 쪽에서 아직 그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될 때, 달성이 될 때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업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 주도주들을 판별할 때, 주도주들을 판별할 때 우리가 이제 종목들 흐름들, 투자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볼 필요 있어요. 이게 차트를 좀 비교해 보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위쪽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2020년도 21년도 초 요때 고점을 찍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반환점을 돌고 상승 추세 때 만들면서 내고 있습니다. 예, 단단한 상승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상승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추세는 지금 중장기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잖아요. 이거는 앞서 이런 데서 매수해서 물려 있었던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이고, 그런 매물이 거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매수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으로 손이 바뀌잖아요, 주주가. 무슨 생각으로? 왜? 그걸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도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분할되고 나서 지금 이건 추세가 없는 거죠. 비추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수앤 홀딩, 그리고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한 거죠. 근데 이거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 뭐 전고체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매집의 구간으로 보여주죠. 추세를 막 상승으로 확장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죠. ST팜, 바이오 쪽에 이제 유망주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을 띠는데, 보시면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아요.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정배열 우상향의 초기의 어떤 지점들을 만들면서 여기 형성됐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구간. 펀더멘털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전략을 세부적이고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R, 미용 대표적인 관련주죠. 요건 역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되고 나서 그냥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추세를 확장하거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여전히 매집의 구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셀트리온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렇게 큰 파동을 냈고, 또 코로나 때도 큰 파동을 냈습니다. 여기서 좀 내려앉은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은 이제 2017년 18년도에 이때 대거 들어왔던 주주들이 본전에 도달하면서 나왔던 매물에 의해서 형성됐던 공매도 폭격과 함께 하락 과정이었고, 그 코로나 치료제 승인 기대감, 임상 발표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주고, 그대로 실적적인 어떤 부분들 저하, 그리고 코로나 모멘텀 소멸로 이렇게 3년의 하락 횡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를 돌렸고, 지금 뚜렷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보다 2020년도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냈고, 역시나 이제 낙폭을 4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돌렸죠. 최근에는 횡보 국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환점을 맞이한 어떤 흐름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적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 계속 이제 실적이 올라갔죠. 요 지난 바이오 조정 장세 속에서도. 그래서 시세가 잘 받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이 거세진 않죠. 왜냐면 뭐 내려간 것도 없으니까. 그만큼의 기대치를 받고 있었던 거고, 역시나 이제 이것도 주도주의 어떤 면모를 시세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바이오 하락기 동안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요때 한번 내려앉았지만 상승 기조의 흐름을 명확히 내고 있습니다. 주도주죠.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과 대비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고점을 형성시키고 그 뒤로 지금 완전 업종과 지수와 다른 바이오주들과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연히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보면 안 될 것이고,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 또한 보면 안 될 것이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투자 대상에 있어서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알테오젠, 다르죠? 리가켄바이오, 다르죠? 에이플바이오, 다르죠? 큐로셀, 다르죠? 저점을 계속 높이죠? ABL 바이오, 다르죠? 바이오 약세장소 속에서 이제 빠지지 않았죠? 뭐 코로나 때도 이제 상승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뭐 진단키트도 아니니까. 그리고 잘 받쳐주고 이제 추세 전환을 돌리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트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지금 그 모든 종목을 그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선별하는 게 필요하고, 차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구분법도 이렇게 가진다면 제가 볼 땐 악수를 두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뭐 오늘은 수급이 좀 많지는 않아서 중요도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수급은 크게 제가 볼 때 볼 건 없을 것 같고, 아이고 뭐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2차전지 역배열이 너무나 역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상대적으로 볼 때 아까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어떤 차이 있었죠? 그걸 이제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어떤 시사적인 비밀, 결국은 지금 추세 전환을 거치고 아까 이제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의 차트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금 제가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을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분석을 조금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 인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주 스터디 모임을 이제 형성하면서 보다 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 학습하는 그런 올바른 주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약할까요? 돈을 못 벌까요? 그거를 장착하면 되겠죠. 그들의 강점, 장점을 장착하면 되겠죠. 이곳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주주 스터디 모임, 얼마나 그 작년에 또 이제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시세에 매몰돼 버리면 유한여행 같은 주식을 작년에 팔아버렸겠죠. 그렇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도 팔아버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번 여의도 강연에 제가 많은 것들도 이야기 드릴 것이고, 또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같이 한번 성장하는 동행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비가 많이 나와요.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퇴근 조심히 하시고요. 이 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